제가 V50 ThinQ를 사용한 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폰? 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 중에 듀얼 스크린이 가장 큽니다. 현재 중고나라에 가보면 지금 미개봉 듀얼 스크린만요, 미개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2에서 1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이 듀얼 스크린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V50 ThinQ 그 본체 자체로만 사용할 것인지, 이 둘 사이에 고민이 커져 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듀얼 스크린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한 화면 전체를 키보드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쿼티 키보드인데요. 한글 키패드 종류가 뭐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 되었건 한 화면 전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타수도 그만큼 줄어들고 타수, 타이핑 입력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다가 3분의 1 또는 절반을 가려서 키패드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입력할 때 오타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큰데 그 좁은 화면, 특히 세로로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 검색,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음성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말로 이렇게 음성 키패드를 이용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그럴 때 이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다른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아래쪽에는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스크린 캡처해서 문자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억해두면은 실생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는 방법은 작은 아이콘을 화면에서 이제 터치를 해서 실행시켜 가지고 듀얼 스크린을 쓸 건지 아닐 건지, 뭐 전원을 오프해 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좀 뭐 가리지 않게, 화면을 가리지 않게 그렇게 배치를 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듀얼 스크린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밀어버리면 원하는 위치로 가거든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모두 동일하게 세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게임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듀얼 스크린을 활용한 카메라 촬영,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저도 한번 궁금했었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이 촬영을 한 후에 바로 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 화면에서 결과물을 확인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쭉 살펴본 뒤에 다시 재촬영을 해야겠다는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리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가적인 기능이긴 한데, 트리플 프리뷰라고 해서 초광각, 감각, 망원 이렇게 세 가지 화각을 찍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듀얼 스크린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똑같은 촬영 화면이 나오는 미러 모드도 있는데요. 이거는 로우 앵글이라든지 좀 촬영하기 힘든 자세로 이렇게 그 각도를 잡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셀카를 자주 찍는 분들은 한쪽 화면 전체를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는 반사판 모드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만 활용하면 좀 더 이쁘게, 아주 잘생기게 얼굴이 잘 나오겠죠. LG V50 ThinQ 듀얼 스크린을 가장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콘솔, 레이싱, 아케이드, 베이직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의 게임패드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리니지 M, 리니지 2 레볼루션, 메이플 스토리 M,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등의 5종 전용 게임패드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좀 더 많은 게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됩니다. 전용 게임 종류에 들지는 않지만 문제없이 컨트롤이 되는데, 다만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 운전할 때만 빼고 다 가능하거든요. 이거 운전할 때는 어떻게 된 건지 먹지는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문제없이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LG V50 ThinQ 듀얼 스크린은 게임에 있어서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게임 캐릭터를 동시에 키우고 싶을 때 자동이나 반자동 모드로 걸어놓고 스마트폰 두 대에서 이렇게 가동을 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듀얼 스크린을 이용해서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즈락 그 어플을 갖다가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업데이트 들어가면 위즈락 그 어플이 있는데 이 앱을 설치를 하면 동시에 두 화면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설치하기 이전에는 한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다른 화면에 있는 게임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위즈락 어플을 꼭 설치를 하면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터치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자나 카톡이 왔다, 이런 상황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면 일단 게임을 중단하고 카톡이나 문자 앱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게임으로 넘어오면 이미 캐릭터는 사망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받죠. 그런데 LG50 ThinQ 듀얼 스크린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한쪽에서 문자 이런 거 확인하고 게임은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메모를 할 경우에는 Q 메모장을 한쪽에 띄워놓고 계속해서 메모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게임하고 한 손으로는 적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게 아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듀얼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면 낼수록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듀얼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듀얼 스크린 케이스만 따로 중고나라에 파는 이유는 뭘까? 일단 겉면에 있는 액정 같은 이거는 거울 기능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뭐 전화라든지 시계 표시, 문자 표시라도 한번 해줬으면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펼쳤을 때 동시에 화면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듀얼 스크린을 딱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전화나 문자, 시계 같은 기능들, 카톡 온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사진 촬영을 할 때 또다시 이걸 살짝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한 화면을 잡고 양손으로 잡고 뭐 투핸드 짐벌처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듀얼 스크린은 어찌 보면 책처럼 생겨가지고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을 실행해서 양쪽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좀 더 듀얼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소리, 스피커는 아주 괜찮습니다. 특히 붐박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폰 자체가 울림통 역할을 하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뭐 박스 같은 거 그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울림통 역할을 해서 한 10배 가량 이게 음이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영화나 음악 감상하는 데는 아주 쾌적했어요. 특히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별도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괜찮았고요. 듀얼 스크린 케이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 없이 그냥 세워두고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았는데 물론 이제 펼쳐지는 각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미세한 각도로 조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딘가요?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았고 게임할 때도 뭐 90도 각도로 세워놓고 게임을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유저들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완전히 펼쳐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은 없었는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좀 더 각도를 다양하게 둘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듀얼 스크린은 탈부착하는 형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별도의 파우치를 하나 준비해서 그 안에 넣어놨다가 어디든 이제 휴대하면서 부착을 했다가 필요 없을 때 다시 넣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괜찮았고요. 특히 짐벌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탈부착을 꼭 권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듀얼 스크린 케이스가 장착된 상태에서 짐벌에 올려버리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롤에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별도의 파우치를 준비해서 거기다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휴대를 해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듀얼 스크린을 갖다가 왜 파우치에다가 보관을 하냐면, 이 전면을, 그러니까 듀얼 스크린은 전면을 다 보호하는 필름이 있긴 한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단 그냥 나중에 좀 저렴해지면 구입을 할까 생각하고 지금은 파우치에 넣어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듀얼 스크린 액정 각각에다가 강화유리 필름을 붙일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닫히지가 않습니다. 약간 벌어져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장착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저분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탈부착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탈부착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LG V50 ThinQ의 듀얼 스크린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위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4K 영상의 뭐 선회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면서도 영상 에세이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듀얼 스크린 케이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중고나라에 판매를 할 때 듀얼 스크린 케이스가 한 40, 50만원에 판매가 된다면 그냥 팔고 그냥 이 V50 ThinQ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12, 13만원에 팔 바에는 그냥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모태솔로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